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와 테슬라에 올인하고 있는 일레컨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가가 굉장히 그래도 좋았죠. 제가 2차 전지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2차 전지에 거의 8년 가까이 테슬라와 함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잃어버린 2년이 정말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짧은 이야기, 그리고 오늘 상승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뭐 이게 지금 또 뭐 이런 것들이 또 단기 조정으로 와서 설레발이라는 말이 또 들을 수 있긴 하겠지만, 뭐 오늘 내 말 맞지?" 뭐 이런 해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 저는 사실 많은 금액을 거의 수십억 가까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물론 2차 전지로 굉장히 많이 수익과 테슬라로 많은 수익을 거뒀죠. 그래서 이게 금액이 커지니까 너무나 저 역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어떻게든 뭐 하루 종일 사실 이런 업계의 소식도 듣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금액에 대해서 너무나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 2 년간의 하락은 저한테, 물론 어느 정도 저는 상당 부분에서 뭐 최고점은 아니지만 계속 실현을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서, 비중과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서 많이 어느 정도 이익을 실현을 시켰습니다. 다만 아직 못 나왔던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저도 자산을 이익분을 많이 토해내면서 굉장히 많이 삶에도 고통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자산이 인격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투자 수익률이 인격이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저도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그래도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방송 초기에 많이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을 항상 리마인드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물려도 잘 될 때였었어요. 물려도 2차 전지에 물리자. 바이오 이런 데 물리지 말고, 답 없는 데 물리지 말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데 말고 어떻게든 장기 우상 향하는 섹터에 머물러야 된다. 특히 개미들은 그 이유가, 아무리 못해서 내가 아무리 고점에 들어가서 물렸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물론 이런 것들이 너무나 거품 때 들어오신 분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이제 조금 적당히 이제 뭐 물도 타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흐르면 이런 것들은 무조건 우상향하는 섹터,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섹터이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저반에는 선박도 있고 로봇도 있고 트럭도 있고 UAM도 있고 드론도 있고, 그다음에 그때도 ESS는 있었죠. 물론 여기에 지금 AI가 붙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배터리는 빼야 뺄 수는 없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많이 여러분들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라는 아주 큰 거대한 경쟁자가 있었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 년간의 너무나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거의 뭐 캐즘도 오고, 리튬이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갔으면 큰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건전한 조정도 거치고 계속 될 수 있었는데 너무나 큰 거품이 있었죠. 그래서 더 저도 역시 또 그런 부분에서 제어하지 못했고, 물론 그 상승 속에서도 PER도 봐야 된다, 뭐 이런 LFP에 대한 것들에 대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역시도 그런 말을 드리면서도 완벽하게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고통스러웠다라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 해죄를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실제 뭐 이런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실제 투자자로서의 마음이기 때문에, 요것들을 오늘 좀 짧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런 큰 업체도 9%, LNF가 특히 17% 올라주었죠. 그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 뒤에서 말씀드린 이유도 있겠지만, 특히 엔비디아가 이런 어 여기 레드우드에다가 투자한다라는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레드가 역시 그래서 AI의 최고 인프라의 최고봉이라는 엔비디아가 이런 배터리한테도 LFP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기반 투자를 해준다. 그래서 얘네들이 시총이 거의 8조까지 올라줬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레드우드는 LNF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지분도, 그때 400억 정도 투자를 했었죠. 지금 그때 가치와 시총 올라간 것들과
이 환율을 고려하면 거의 지금 1,000억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지분 가치가 올라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적으로 아직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LFP를 여기에 얘네들이 생산하면, 물론 LG엔솔과 이런 셀 업체한테도 공급을 하겠지만 이런 쪽에 곧바로 어 양극재 소재를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더 LMF가 오늘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확실한 뭔가 조달의 수주 발표가 난 건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당연히 이런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면서 ESS 발주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 그래서 LG에너솔루션, LNF, 율천화학, 한중 NCS, ESS 선제 대응을 잘한 업체들한테 또 투자를 해보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뭐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사상 최고 주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당연히 순환매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소식 없던 이런 배터리 업체들도 뭐 첨보나 SKIT 뭐 이런 어느 소재를 가릴 것 없이 지금 다 같이 올라주고 있는 약간 과열장 단기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2차 전지에는 굉장히 많은 공매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과열장에서 조금 더 한번 뭐 빵빵,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디죠? 파나소닉 수주 같은 것들도 터져줘야 진짜 그 공매도가 싹 다 죽어서 쇼크홀이 나오고 그러면 난리 날 텐데, 우리가 솔직히 몇 년, 2년간 너무나 고통스러워 왔는데 그 정도의 희열은 한번 맛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번, 그리고 강복 리튬과 천재 리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 리튬주들이 굉장히 반등을 해줬고,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 밤에도 앨범알 대표적인 미국의 리튬주가 7%나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업체들의 감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의 뒤에서 뭐 수요도 이제 확실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 하락폭 봐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상승, 이 거품과 이 하락폭의 아픔이 있었던 이 과정들을 지나서 요 정도 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에 남겼지만, 텔레그램에 남겼지만 이런 것들이 리튬이 이제 뭐 6만 가까이 떨어졌다가 지금 8만 가까이 올라주고 있다. 그래서 재고평가 환입도 너무나 기대되고 있고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것들이 조금 불안했던 이유는 CATL 광산 채굴 금지 같은 공급에 기인한 리튬 상승이 기존에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이거는 단기간에 이거 좀 너무 막 쫄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야, 이거 재개하면 어떡하지? 지금 막 수요가 늘진 않았는데, 그래서 수요가 늘지 않았는데 전기차 수요가 늘지 않아서 불안했는데, 이거 이 AI 빨 ESS LFP 수요가 대폭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중국에서도 지금 자기네들 전기 수요가 엄청나잖아요. 전기차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ESS에 대한 확장의 니즈도 굉장히 큰 상황이어서 이 수요에 기인한 리튬 상승이 더해져서 진정한 이제 리튬 하락이 끝났다. 그래서 안정화됐다. 확실히 조금 조금씩 뭐 오르고 있는 수준까지도 왔다. 이거는 너무나 큰 2차 전주의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고 수요가 뒷받쳐줘야 되는데 긍정적이다. 물론 뭐 지금은 수남에도 있고 언제가 조정이 올 수 있지만 진짜 2차 전지의 이전만큼의 큰 하락은 없을 거다. 모두 좀 즐기셨으면 좋겠다. 뭐 좀 긍정적인 이런 수요에 기반한 리튬은 너무나 우리 업계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도 배터리 버블 때문에 지금 난리였었잖아요. 저희가 막 100만 톤 하고 진짜 우리나라 뭐 3원계 최고다, 뭐 LFP는 뭐 완전 최악이다, 뭐 중국은 최악이다 했지만 중국이 거의 완전히 너무나 잘했죠. 사실 기술도 너무나 많이 올라왔고 지금 로봇 봐요, 드론 봐봐요. 무시할 수 있는 존재 맞습니까? 아무튼 최근 상승은 중국에 대한 우리가 밸류 체인을 잘 만들었고,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도 잘 제도적으로 방어를 해주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완전히 중국을 배제하려고 더욱더 잘 싸우고 있죠. 그리고 중국 스스로도 이 소재 업체들 간에도 리튬도 마찬가지 그거의 일환이고, 소재 업체들도 야 니네들 뭐 자기들끼리 막 자율적으로 이거 너무나 손해 보는 정도의 캐파 생산을 하지 말자 뭐라고 이건 다 뒤에서 공산당에서 다 조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에서 뭐 너무 많은
생산을 하지는 않는 정책으로 중국 본처에서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많은 적자를 겪어왔는데 실제로 뭐 LNF나 에코프로비엠은 많은 적자를 했었죠. 특히 LNF는 거의 1조 적자 이 조그만 회사에서 했는데 이 생존한 업체들한테는 여전한 큰 기회가 있을 것이다. K배터리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순간이다라고 좋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렸지만 리레이팅 되기 위해서는 숫자가 가장 중요한데 테슬라 엔솔 밸류체인은 그 숫자에서도 밀리지 않고 자동차 판매까지도 EV 판매까지도 잘 되고 ESS뿐만이 아니라 EV까지도 잘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요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쪽의 비중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도 하고 실제 또 포스코 퓨처엠도 이 밸류체인에 속해서 요즘에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주말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숫자가 다시 또 중요해지는 시기가 언젠가 분명히 올 겁니다. 지금은 완전히 정신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말 잘 쉬세요. 안녕히 계세요. 화이팅입니다.